미션 36일차입니다. 와, 우리 작가님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많이들 힘드시죠? 지금쯤 아마 중간 슬럼프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 컨디션 조절 잘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오늘 36일차 비타민 나눔은 우리 하윤정 작가님이십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오늘 비타민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조한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고 함께 수업을 하고 1시간을 지난 이후에 제가 그것을 진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감사일기를 쓰기로 했는데 이것저것 바쁘다는 이유로 1순위를 두지 않고 하루를 마무리하다 보니 어제 감사일기는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목적이 있어도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이 작가라는 공부를 같이 하지 않았다면 글이라는 데 대해서도 우리가 이까지 진행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환경을 정말 즐기고 앞으로 긍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서로가 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꼭지 잡기는 따로 하신 건 없으신 거죠? 꼭지 잡기는 하지 않고 오늘은 감사일기를 다 썼습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기다려봅니다. 목소리에 착잡함이 느껴집니다. 하윤정 작가님. 맞아요. 우리는 지금 엄청난 도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비타민. 자, 그다음 우리 김정희 작가님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저는 단독치되고 있을 건데 딥슬립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예, 어제는 서울 갔다 온 줄도 모르고 사람들이 지난 가을부터 텃밭 농사를 진 수확을 했습니다. 와우. 마늘 캐기를 하고 와서 오전 낮을 내내 가서 마늘 캐고 텃밭에 풀 뽑고 와, 진짜 열일하신다, 진짜. 그죠? 강행을 하고 그것도 제가 바쁘고 힘들다고 빠지는 스타일 못 돼서 끝까지 같이 하고 또 뭐 간식 나눠 먹고 그래서 제 잠시 도시농부의 생활이라 할 수 없죠.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먹거리가 밥상 가득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저 이뤄진 건 아니고 멘토님이 계시는데 거기도 저는 늘 가는 곳마다 멘토님이 계세요. 어설퍼가지고 농사일도 어설프고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그냥 많이 드리고 우린 조금씩 가져오자 이렇게 했는데 그 선생님이 또 다 골고루 7분이 참여하셨는데 다 똑같이 나누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평한 분배가 아니라고 제가 막 강력 주장했는데도 그냥 다 양손 무겁도록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불편한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 마음 씀씀이가 감사해서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어제의 후기를 오늘 나누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 그거는 혹시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쓰는데 그래서 우리 글 쓰는 거에 그걸로 이렇게 바탕으로 더 이렇게 보충해서 글을 써도 되는 건지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저는 꼭지잡기라고 지금 특별히 스님께서 강조하시는 거를 제가 지금 이렇게 챕터별로 분류를 해서 그걸 가지고 한번 글을 써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너무 좋아요. 그럼요. 네, 우리 네네. 블로그가 글쓰기 연습용으로 탁월해요. 탁월하고 저랑 같이 이론하는 내용을 제가 100%를 처음에 할 때 다 하진 않잖아요. 찔끔찔끔 하잖아요. 찔끔찔끔 하기 때문에 잠깐씩 내용을 공유하는 것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중요한 거는 역삼각형으로 글 쓰는 연습. 그거 염두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공유하세요. 우리 감사합니다. 링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김정희 작가님, 직접 수확한 마늘로 우리 파티 하셔야죠, 파티. 그죠? 예, 마늘 말리고 있습니다. 뭐, 마늘 말려서 어떻게 하시려고? 장아찌 하시려고? 아니요, 일단은 말리라 그래서 말리고 있습니다. 너무 햇마늘이라서 살짝 볕에 말린다고. 와, 기대됩니다. 네, 나중에 한번 사진으로 보여주세요. 궁금해요. 마늘로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마늘 장아찌. 예,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파티 합시다. 파티, 삼겹살 파티. 네, 좋습니다. 잘 모시고 있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기대 만땅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소유 작가님 하실 건데요. 우리 소유 작가님이 얼마 전에 필명을 받았어요. 이제 제대로 좀 브랜딩을 해보려고 기존에 썼던 이름을 잠시 내리고 그렇다고 해서 개명한 건 아니고요. 기존의 이름은 그대로 쓰되 이제 추가적인 기운을 좀 받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좀 하려고 하시는데 받은 이름이 이번에 이제 소유입니다. 소유. 그래서 이 이름에 대한 의미를 우리 작가님들 방에서는 한번 공유를 했으면 싶어서 제가 아침에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미리.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개말도 좀 주시면서 후기를 나눔하겠습니다. 소유 작가님, 네, 제 이름을 브랜딩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 제 이름의 뜻은, 소자는 아름다운 옥소자입니다. 그 뜻은,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옥소자라 해서, 옥소자 그 앞에 임금함자가 있어요. 그 뜻이 금은보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뒤에 유자는 있을 유자인데, 금은보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위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행복해지고 좋아진다는 뜻이랍니다. 제 이름이 순옥이란 이름이 상당히 조금,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본적인 그 기질이라 해야 되나요? 그 성향보다 이름이 조금 약하다 이런 생각은 늘 하고 있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 철학관에 이름 때문에 가봤더니 뭐 딱 맞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거하고 그 이름 풀이하고 거의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뭐 신을 믿고 그 미신을 쫓아서 그게 아니라 철학적으로 이름을 조금 바꿨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랜딩 해주셔서요. 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오늘 책을 오늘 조금 바꿨어요. 법륜스님 그 날마다 웃는 집이라는 책인데 요거는 법륜스님께서 증문즉설에는 그 내용을 담았는 책입니다. 오늘 읽은 내용 중에는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남으로부터 내가 사랑받는 길이고 내가 남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출발점이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열등감을 갖지 않고 현재에 만족을 할 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제가 요 대목 중에 한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태어나고 죽는 건 단지 저 바다에 파도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과 같고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물이 되는 것과 같다. 하나하나의 파도를 보면 생겨나고 사라지지만 바다 전체를 보면 파도는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나만 출렁거릴 뿐이다. 요 내용이 있고요. 책을 제가 보다 보니까, 법무스님은 요런 내용을 쭉 풀어놓고, 한 페이지에는 이제 요 내용은, 앞에 제가 말한 내용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말해놓고, 요 책 마무리에는, 그 한 챕터의 마무리에는, 남을 좋아하면 내가 즐겁고, 남을 사랑하면 내가 기쁘고, 남을 이해하면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이 모두가 나를 사랑하는 법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오늘 저는 그 역삼각형 글쓰기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거는 법륜스님도 앞에 내용은 딱 단락을 지어놓고 결론을 내려놓고 설명을 쭉쭉쭉 풀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요거 하고 반짝하고 생각한 거는 앞에 설명은 자기 자신을 얘기해놓고 뒤에는 남을 사랑하는 것이 그 모두가 나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 요런 내용을 조금 오늘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호, 좋습니다. 와, 우리 작가님들의 능력이 출중하십니다. 오늘 배웠던 이론을 바로 책에서 접목시켜서 어제 우리 하인정 작가님도 글을 간결하게 적어라라는 우리 이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바로 책 속에서 찾아내시는 그런 작업들을 보니까 작가님들 그만큼 배웠던 것에 대해서 많이 몰입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너무들 잘하고 계시고요. 열등감을 없애는 거, 현재에 만족하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자존감을 갖고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은 다 저리 가라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책 쓰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자존감이 좀 더 쫀쫀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감히 믿어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엄명숙 작가님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입니다. 네, 저는 오늘 감사일기를 그렇게 썼어요. 가르쳐 주신 대로. 네, 역삼각형. 저희는 이렇게 어떤 사업 제안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거를 배웠거든요. 배운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설명이 좀 구구절절하게 많은 편이었는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집중을 안 한대요. 그래서 먼저 한 방을 날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들어가면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거구나.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감사일기를 읽어주신 대로 감사일기를 그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목은 나의 알아차림에 감사하다. 이 문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화가 났던 거, 짜증이 났던 거, 또 거칠고 건강하지 못한 말을 내뱉었던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짜증나, 화나 이랬는데 어제 저는 제가 스스로한테 좀 놀랐는 게 왜 내가 짜증이 났지? 왜 그러지? 왜 이렇게 날카롭지? 왜 이렇게 날이 서 있지?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화가 났던 거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 인지행동 전문가 그 김경일 교수가 했던 말 중에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때는 걸으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순간을 벗어나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아주 또 새로운 사고들이 이렇게 온대요. 그래서 조금 걷는 게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어제 비가 좀 왔잖아요. 비옷을 챙기고 해도 도시 숲을 걸으러 갔거든요. 그 걷고 나서 알았죠. 내가 왜 화가 났는지 그 근원을 찾았어요.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잘 잤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렇게 적었는데 제가 조금 더 마음이 성숙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제 스스로한테도 좀 놀라고 저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책 읽기도 했고요. 책 읽기는 뭐 몇 장밖에 못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는 자기 정신이 어떤 속임수에 곧잘 넘어가서 그래서 자유로운 사고를 또 방해할 때가 있대요. 어떤 도덕적인 그런 관념, 그리고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건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자유로운 사고가 좀 방해가 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자유롭고 자유로운 사고를 또 어떤 생각의 또 전환이 필요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순간순간. 그 순간순간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유연해지도록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좋아요. 우리가 기존에 화가 나 있을 때, 요 화가 난 상태를 잠시 정지를 하고 이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유체 이탈이라는 말로 쓰면서 전문 용어로는 메탈 인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화가 나는 순간이 왜 없겠어요, 인간인데. 화가 나는 순간이 수시로 옵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잠시 이 상황에서 정지를 하고 이제 위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죠. 메탈 인지를 많이 사용하면 그 상황에서 빨리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땐 걸어라. 어제 맨발로 걸으신 거죠? 네. 저도 한 번씩 생각이 되게 복잡할 때 맨발 걷기를 하면 생각 전환이 돼요. 깔끔하게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아이디어도 막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상생활 속에서 좀 걸으려고 최대한 마음을 쓰는데 한 번씩 이제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다 보면 이걸 놓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든 자기의 마음을 완화시키고 스트레스를 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각자의 방법들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여건에서 마음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복잡한 스트레스를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면들은 스스로 다 솔루션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김선옥 작가님 할게요. 네. 저는 뭐 크게 잡기는 한 20개 정도 된 것 같고, 네. 사실 오늘은 좀 선생님 누워서 쉬었어요. 잘하셨어요. 진짜.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요즘은 뭐 주말도 없이 뭐 출근하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사실 너무 피곤해요. 그래도 아침 5시가 되면 잘 일어나거든요. 네. 신기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쉬었습니다. 사실 누워서. 근데 잠은 안 오더라고요. 네. 와우. 네, 잠은 안 오는데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쉬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오늘. 네, 이상입니다.
저는 눕기만 하면 잠이 와요. 요즘에는 막 기대기만 해도 잠이 와요. 그래서 사무실에서도 잠깐씩 저는 눈을 붙여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선생님 도대체 자냐 안 자냐? 안 자죠? 막 이러더라고요. 자요, 저도. 저는 짜투리 잠을 자요.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또 저녁 늦게 자기 때문에 이게 최소한의 잠은 좀 보충해줘야 되는데 그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이제 잠깐씩 잠을 자거든요. 어제도 속림학당에 이제 수업 가는데 시간이 조금 남아서 차 안에서 알람 맞춰놓고 잠시 이렇게 눈 붙였거든요. 그 잠깐 자는 5분, 10분의 잠이, 꿀맛이에요, 꿀맛.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잠깐의 짜투리를 활용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좀 이렇게 수면을 취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거 요령을 터득하는 것도 자꾸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길 겁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 36일차 5분의 작가님, 너무들 잘하고 계시고요. 멘탈 관리도 너무들 잘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목요일이네요, 벌써. 와우, 시간이 어찌나 잘 가는지.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이 기운으로 하루를 즐겁게 채워가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